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아주 재미있었던 것들은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여전히 머릿속에 어떤 장면들이 잊혀지질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989년도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그런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요. 그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해리와 셀리가 둘이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 도중에 남성이 이런 말을 여성한테 합니다. 나와 함께 잠자리를 했던 모든 여성들은 내가 100% 만족을 시켜줬고, 게다가 나랑 같이 그런 관계를 가졌던 여자들은 그 누구도 거짓말로 연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척 했던 여자들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나로 인해서 뻑 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자 주인공 셀리는 바로 밥을 먹다 말고 포크와 나이프를 딱 놓고 절정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을 그 식당 그 안에서 마구 연출을 해댑니다. 그러면서 좋아 죽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셀리가 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남자 주인공은 갑자기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이런 아주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했던 그 장면이 저도 가끔씩은 떠오르는데요. 그 당시에 영화를 봤던 많은 여성들이 셀리의 그런 표현을 굉장히 공감했었다고 하고요. 또 그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영화가 상영 중일 때 많은 남성들이 혹시 나의 연인은, 아니면 나의 아내는 저 셀리처럼 저렇게 연기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셀리가 해리한테 그렇게 가짜로 연기를 누구든지 할 수 있었다, 나도 한다 라는 거를 표현해 주듯이, 여성들이 막 관계를 나누는 도중에 좋아서 열정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거, 그러한 모습들이 이게 정말 좋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 가끔씩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성들의 가짜로 좋아하는 그 연기와 아니면 정말 좋아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딱 3가지 요점만 모아서 엑기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요, 남편들이 힘든 거를 조금 덜 힘들게 해주기 위해서, 혹은요 빨리 그 관계가 끝나고 싶었을 때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연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성의 그 소중한 그곳의 쪼임을 남성이 느낄 수 없을 때, 이럴 때는요, 아무리 여성이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요, 연기일 수 있는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들의 여성들은요, 그 절정을 막 느끼면은요, 본인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몇 초 간격으로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이 막 쪼였다 풀렸다 하면서 이 쪼임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요, 막 여성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여성들의 그 골반 근육들이 저절로 이게 막 움직여주면서 쪼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그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의 쪼임을 남성들이 그 소중한 남성들의 그곳으로 느낌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요것은 아마도 어쩌면 연기로 신음소리를 낸다거나 어떤 다른 표현들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들이요, 아무리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손짓 발짓으로 어떤 표현을 막 할지언정 여성들의 그곳이 급하게 막 쪼임이 막 오거나 발발발 떨림이 없거나 이러면 아마도 연기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을 나누시는 도중에 본인의 아내나 연인의 그곳에 느낌이 어떤지 요거를 가끔씩은 한 번쯤 잘 관찰해 보시는 것도 내 여인이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로
본인이 그 절정을 막 느껴서 그 느낌이 오지 않고 연기를 표현할 때는요, 그저 그냥 적당히 소리만 조금씩 뭐 이렇게 네, 유튜브 규정상 제가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어떤 약한 소리 정도로만 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정말로 느낀 여성들이라면 온 몸으로 그 느낌의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혼자 움직이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본인도 같이 남성의 움직임을 도와주면서 힘쓰고 노력을 하고요. 남성의 어딘가를 막 부여잡으면서 한 몸이 되려고 막 그쪽으로 빨아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들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남성의 온 몸을 막 휘어잡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본인도 온 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표현을 막 해댑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좋아 죽겠어, 너무 좋아, 아 바로 이거야, 그래 더 해줘, 뭐 이런 표현들이요. 이렇게 입으로도 표현하고 온몸으로 이런 표현들을 하다 보면은요, 사랑이 다 끝나고 나면은요, 기진맥진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쫙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무리 좋다라는 표현을 소리를 내가면서 좋다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사랑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골아떨어지면서 코 골고 금방 잠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남성들만 금방 등 돌리고 코 곤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숨소리가 불규칙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그 절정의 순간이 막 다다르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요, 숨소리가 막 불규칙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게다가요, 그 숨소리가 불규칙적이면서 거기다 예기치 못한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덜어는요, 쇳소리 같이 막 거친 그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본인도 모르게 막 몸을 뒤틀기도 하고, 그러면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은 탄식과 감동과 그리고 막 울분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번복된 엄청난 소리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짜로 그저 좋아하지 않은 척 표현해야지, 상대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표현을 안 하면 좀 미안하지 하는 마음 때문에 억지로 표현을 한다면은요, 숨소리가 일정하게 고르게 하고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기계에서 뭐를 썰듯이 똑똑똑 똑같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정말 느낀 사람의 숨소리와 가짜로 연기하는 사람의 모습과 숨소리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식적으로 거짓말로 하는 표현들이 습관이 돼서 자꾸만 상대방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표현을 안 나면 어떡하나 라는 강박관념에 자꾸 거짓말로 가짜 뭐 표현을 하고 이러면은요, 이게 부부 생활 하는데 굉장히 나쁜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물론 가짜 표현이긴 하지만 그 가짜 표현이라도 그것에 집중을 해서 소리를 내거나 어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온전히 본인의 몸에서 느낌을 느끼는 그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잘 못 느꼈으면 오늘은 못 느꼈어, 왜 그랬을까? 라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다음에는 좀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는 게 훨씬 더 부부간의 금슬도 좋아질 수 있고요, 더 좋은 잠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부부간에는 서로 일상생활에서나 잠자리에서나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표현할 때 정말로 진실된 사랑의 잠자리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일상적인 생활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성들의 잠자리 중에 가짜로 표현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은 일반적으로 모두 다 행복하시지요?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 더욱 심하고 그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더욱 열심히 잘 챙기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요, 성인 남성 8,720명을 대상으로 잠자리에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무려 84%나 되는 남성들이 부담감을 느낍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연인, 또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만족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우리 남성분들의 그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그 멋진 모습을 완전히 잘 소화해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의 압박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몸으로만 열심히 한다고 온전한 사랑이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다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속된 말로 몸빵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요령을 필 수 있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몸으로 암만 열심히 해도 뭔가 1% 부족하고 또 몸을 조금 덜 힘들게 하면 아주 좋은 방법, 사랑을 나눌 때 여성이 금방 달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사용하면 훨씬 좀 더 쉽게 여성이 절정에 도달하고 함께 좋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어떤 말들을 사용했을 때 여성들이 더 만족하고 더 빨리 절정에 도달할까요? 네,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말들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는 너무 고상하고 또 뭔가 이렇게 본인이 천박해 보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더 능글맞고 더 짜릿하고 더 음탕한 말들을 사용할수록 더 많이 행복해집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의 연인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욕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욕을 해도 됩니까? 라는 그런 댓글을 주셨던 분 계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덧붙이면은요, 우리가 취중진담이다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한 김에 진심 어린 말이 나온다 라는 그런 표현의 말이 있듯이요, 우리는 관계 중에 진담, 관계 진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을 나누는 순간 마음속에서 표현 못했던 달달한 애정 표현의 말들을 그 사랑 나누는 그 순간 나누시면 훨씬 효과도 좋고요. 또 받아들이는 느낌도 극대화돼서 더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와, 젖었네? 어우, 조금 노골적이었나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있는 그 조용한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어떤 말을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성의 그것이 촉촉히 젖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젖었는데 어떤 생각이었어? 어떤 생각이었길래 이렇게 축축해졌어? 와,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은요, 여성이 조금 더 자극이 되고요, 더 달아올라서 더 많이 촉촉해질 것입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말해볼래? 말해줘. 응? 어떻게 좋아? 네, 두 사람이 몸이 막 달아오르면서 눈도 막 충혈되고 개심치레하고 막 그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느낌이 어떤지 말해보라고. 어떤 느낌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난 지금 너무 좋은데, 난 이렇게 좋은데, 본인의 그 좋은 느낌도 먼저 표현을 해주고요. 그러면 그 여성이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좋아지는지 말을 하면서 본인의 그 느낌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성이 집중하다 보면은요, 그 느낌이 훨씬 더 좋은 느낌으로 올라가고 또 깊이 그곳에 몰입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다가 막 두 사람이 함께 들떠서 막 열기가 막 올라올 때, 난 너무 좋은데 어때? 얼마나 좋아? 말해줘. 네, 이런 식의 질문도, 근데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죠?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런 말 한번 해보십시오. 아, 미칠 것 같아. 네,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정말 미칠 것 같아서 미칠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요런 말을 표현하다 보면은 정말 말처럼 그 순간의 기분과 느낌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뭔가 어색하고 부끄럽고 조금 쑥스럽고 평상시에 안 하던 말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민망한데, 그렇더라도 그걸 꾹 참고 탁 내뱉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성적인 그 가문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좋아집니다. 뭐 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두 사람만의 음흉한 음침한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씩은요, 사랑을 막 나누다가 미칠 것 같아.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음성 중에 아주 그 여성을 유혹하기에 가장 밀접한 그런 목소리로 와, 미칠 것 같아 라고 표현해 보시고 연습이 되셨으면 오늘 밤에 바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줄까?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보십시오. 네, 이렇게 상대방 여성에게 뭘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이런 거를 물어본다면 여성은 받아들이기에요, 본인을 존중해 주는 것 같고 본인을 많이 아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여성들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그 욕구를 표현하고요, 본인이 원하는 걸 더 얘기하면서 좋은 그곳으로 도달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표현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저 무턱대고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마구마구 하시다 보면은요, 여성은 나는 뭐 하는 거지?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은 감동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막 나누는 도중에 뭐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라는 다정한 언어로 그 상대에게 건네주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입으로 해줄까? 어디든 다 말해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은 여성은요, 본인의 그 소중한 아주 자극적인 그곳을 남성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다고 생각만으로도 금방 쾌락에 빠져들고요, 또 남성에게 호딱 빠져들게 됩니다. 요렇게 그런 멘트를 여성에게 날려주면 별다른 특별한 테크닉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여성을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언어 표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그만 넣어줄까? 이렇게 골인하는 순간도 여성에게 물어보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혹시 덜어는 애무의 시간이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여성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빨리 그만 뭔가 골인했으면 좋겠다, 빨리 들어왔으면 이라고 기다렸던 여성은 그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런 표현도 해보시는 겁니다. 와, 깊이 들어갔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둘이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걸 더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본인의 몸이 여성의 몸에 깊숙이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로 밀착되었다라는 것을 더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여성도 말과 그리고 몸이 하나가 되고 따사로운 언어들로 여성을 만족시켜 줬기 때문에 여성의 몸은 한결 더 들뜨고 더 만족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덟 번째인데요. 여덟 번째,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마음껏 소리 질러봐, 표현해봐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약간 쑥스럽고 부끄러움에 속으로 참고 잘 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성이 그 말을 듣는과 동시에 그저 있는 그대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표현해 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소리는 조금 더 커지고요, 행동은 조금 더 과격하고 또 본인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생활은 몸의 대화다라고 표현하지만요, 몸으로만은 부족한 그 1%를 이렇게 말로 때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짜릿하고 행복한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자주 느낄 수 있고요, 여성은 더 많이 몸이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을 나누는 도중에 그저 몸으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입은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더 노골적으로, 그리고 더 태폐적으로, 더 야하게 사랑의 언어를 쏟아 부으면서 사랑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리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고 잠자리를 나눈다면 훨씬 행복의 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니 해도요, 잠자리의 최고의 도구는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10손가락, 이게 최고의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들은요, 그 성인들의 장난감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입술과 입술을 맞댄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손아귀에 있는 이 10손가락의 도구들을 활용하면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둘이 함께 사랑을 아주 깊숙하게, 그리고 또 진하게 나눌 수 있는 요 손가락을 활용한 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손가락을 활용하는 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위생에 신경을 쓰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손가락을 여성들의 그 소중한 곳에 넣는 것이 잘못된 애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손톱이 이렇게 막 길고 날카롭게 돼 있다면 상처를 낼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그냥 막 서로 사랑을 나누다 보면 여성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들 그 소중이에 잘못된 나쁜 세균 같은 게 침투해서 감염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아주 많기 때문에 위생에 신경을 꼭 써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입 안에 무슨 병 같은 거, 혓바늘이라든가 입안에 뭐라 그러더라, 헐었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있다면 양치질할 때 많이 불편하고 음식 먹을 때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네, 여성의 그것도요, 잘 다듬지 않고 길다란 이런 손톱으로 마구마구 사랑을 나눈다면은요, 그 안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많이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높아지며 말씀드리면, 손을 깨끗이 관리하고 손톱도 잘 잘라야 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들은요, 손에 끼는 핑거돔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요즘 그 성인들 그 장난감 파는 그런 샵에 가면 최고로 인기가 많은 게 바로 이 손가락에 끼는 콘돔이라고 하는 거, 요게 그렇게 인기가 좋고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요거를 사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훨씬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조건 사랑의 단추부터 터치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성적 쾌감이 최고인 곳이 바로 사랑의 단추라고 말하는 요곳 음액 있잖아요. 이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의 쾌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라는 말씀 제가 가끔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곳을 애무할 때 요 가운데 손가락 있잖아요. 요 손가락이 가장 편리합니다. 네. 근데 요 가운데 손가락은 잘못 사용하면은 그 아주 나쁜 욕설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어떻게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안경 같은 거 올릴 때 이렇게 올리고 이러잖아요. 예, 그럼 은근히 상대방한테 욕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손가락을 잠자리에서 잘만 활용하면은요, 정말 최고의 남성이 될 수 있는 손가락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여성들이 손가락으로요, 그 사랑의 단추 그 부분을 잘 더듬기 시작하면은요, 그 더듬는 그 단계부터 낮은 신음소리가 살포시 날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엔 아주 부드럽게 살살 문질러 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살짝 살살 문지르면서 귓속에다가 대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달콤한 사랑의 언어를 살짝 속삭여 주십시오. 그리고 요때 서두르지 말고요, 침착하게 천천히 작업할수록 여성이 더더욱 그야말로 그냥 속된 말로 쳐버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씩
강도를 1에서 2단계, 2에서 3단계 조금씩 높여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 위와 아래로만 수직으로만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계속해서 나는 모름지기 듬직한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저것 할 수가 없어. 한 가지만 해야 돼. 이러고면서 한 가지만 고집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 위아래로 했다라면 동그랗게도 해야 되고요. 원을 그리면서 하다가 또는 옆으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줏대 없는 남자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여성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쁨을 넘치게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골고루 이 방향 저 방향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여성이 몸을 이렇게 조금씩 뒤틀기 시작하겠지요. 아무래도 좋아지니까 가만히 이렇게 도나무통 뭐 이런 것처럼 가만히 있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손가락을 요 하나만 사용하지 말고요. 그 다음엔 2개를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럴 때 4번째와 5번째 손가락으로 살포시 눌러주면은요, 요 손가락이 이렇게 힘이 강하게 가지 않으니까 조금 더 자극이 예민하게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단추 그곳을 살짝 둥그렇게 돌리면서 압박도 조금 더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자극을 하다 보면은요, 여성이 아무래도 아랫도리가 촉촉히 젖어올 것입니다. 촉하게 흠뻑 젖어올 때까지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 어쩌면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힘들어 하실 수 있지만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하시고요. 강약 조절을 하면서 활용하시다 보면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아래로 옆으로 그리고 또 돌려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고 강약 조절까지 하면서 사랑의 애무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달걀, 날달걀 삶지 않은 거 이렇게 손을 쥐고 있는데 꽉 쥐어 보십시오. 만약에 잘못 쥐어 버리면 이게 금방 그냥 확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게 날달걀이지 않습니까? 예, 여성의 소중한 그것도요, 그렇게 날달걀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야 정말로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이 확 폭포수처럼 넘쳐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3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사랑의 윤활제를 활용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년들은 폐경 이후에 윤활액이 많이 부족해서 촉촉해지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손가락을 활용해서 사용하다 보면은요, 여성들이 어쩌면 고통이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러브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활용하시면은 더 짜릿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젠가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아시는 분이 70대 초반이신데 그분들은 늘 그거를 활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분이 하시는 말씀이 약국에 가서 그거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약사분이 아셔서 딱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많이 활용을 하나? 너무 자주 사고 있어 라고 귀엽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예쁘셨습니다. 네,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당당한 겁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 활용하면서 사랑을 충분히 나누는 사람입니다 라는 어떠면 증명 같은 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숨기고 감출 게 아니고요,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다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중년 이후에도 열심히 사랑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나눌 때 그냥 무적적 맨손으로 아프게 막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핑거돔이나 아니면 윤활제 같은 거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게 무조건 우악스럽게 강하게 하면 여성들이 짜증이 나고 아프기만 하고 그 순간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건 이제 끝이야 하고 완전히 끝나 버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화창한 가을날 햇살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럴 때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라도 햇볕에 나가서 많이 걸으면서 운동하면 굉장히 좋겠지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가을 햇살 만끽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